2025년 2월 25일 화요일 군산에서 전주로 가는 시외버스를 탔습니다. 군산에서 전주까지는 1시간이 채 안 걸렸습니다. 전주에서의 목적은 한옥마을 구경입니다. 원주민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전주 한옥마을 이야기. 여기에 있는 과거의 사진들은 플래카드에 있는 사진들입니다. 191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500년을) 이어온 왕조의 경기전이 있는 전주 한옥마을.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500여 미터 떨어진 청담 한방병원 정류장에서 999번 버스를 타면 갑니다. 999번 버스는 이렇게 이쁘게 생겼습니다. 한옥마을 거리로 들어서면 제일 먼저 전동성당을 보게 됩니다. 이 전동성당도 개방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주치는 곳이 경기전입니다. 경기전은 태조로 첫머리에 있습니다. 여기가 경기전 정문 앞 광장입니다. 많은 젊은 여성들이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수많은 영화들의 촬영지였다고 합니다. 전주 한옥마을 관광명소 시설 안내입니다. 한옥마을이 상당히 넓어서 다 돌아보려면 하루 꼬박 걸립니다. 서울 광화문의 경복궁 주변에 한복을 입은 젊은 연인들이 많이 보이는데 여기 태조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울과 마찬가지로 전주에서도 한복 대여점들이 성업 중이었습니다. 태조로는 큰 도로이고 옆길로 작은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넓어서 전방 1km 정도 되는데 전동차 렌트 업종도 성업 중이었습니다. 여기서 전동차 업종도 경쟁이 치열한 것 같았습니다. 비슷한 대여점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연인끼리 혹은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들이 타고 천천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전주시에서는 매년 전동차 이용자를 대상으로 안전 캠페인을 펼친답니다. 저는 오후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서둘러서 걸어 다녔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줄을 길게 서 있는 가게가 눈에 띄었습니다. 왕오징어 튀김을 파는 곳이었습니다. 어니언 옷장 13,000원, 닭장꼬치도 팔고 있었습니다. 치즈 닭장꼬치 5,000원. 모든 카페와 가게를 다 들어가 보고 싶었지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한국공예품전시관, 여기도 꼭 들어가 보고 싶었는데 궁합과 사주를 주로 보는 타로 점집이 꽤 있었습니다. 주로 젊은 연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았습니다. 대학산업협력관과 떡갈비 식당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도 전주 한옥마을 역사관은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여기엔 옛 사진전과 역사관이 나란히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우선 옛 사진전부터 보기로 했습니다. 여기는 전주 한옥마을의 옛 모습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에 역사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의 역사를 대충 살펴보면 500년 조선 왕실의 택자리로서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인들에 의해 최대 상권을 차지하다가 일본식 가옥에 대한 반발로 한옥을 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후 1970년대까지는 한옥마을은 부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77년
한옥 보존지구로 지정된 후 개발이 제한되면서 빈민가로 변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1987년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1997년 미관지구 해제를 하면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주 한옥마을은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전성기는 오래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나친 상업화에 이은 한옥마을의 위기. 이러한 지나친 상업화에 대한 우려는 이미 10년 전부터 흘러나왔었습니다. 역사관을 나오다가 멋진 인력거를 봤습니다. 정겨운 은행나무 정자를 지나서 한적한 골목도 들어가 보았습니다. 이 골목은 주로 숙박업종이 몰려 있었습니다. 홈불의 작가인 최명희 선생님의 문학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임시 휴관 중이었습니다. 서울에도 한옥마을이 있습니다. 바로 3호선 안국역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북촌마을입니다. 북촌 한옥마을은 조선시대 비교적 잘나가던 고위직 양반들이 살던 동네라고 합니다. 창덕궁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궁녀들이 후문으로 나와서 여기서 빨래를 했다고 합니다. 빨간 벽돌 담장이 인상적인 고희동 가옥, 여러 공방이 자리한 가회동 일대, 기와 지붕이 머리를 맞댄 풍경이 정겨운 북촌 사경, 가회동 골목길 언덕에서 내려다본 북촌 육경, 카페와 가게가 모여있는 삼청동 카페 골목, 안국역에서 정독 도서관까지 이어진 감고단길, 감고단길의 명물인 벽화 위아영, 그리고 평범한 양반 또는 중인 계급들이 살던 서촌 한옥마을이 있습니다. 이 동네는 비교적 서민적인 한옥의 느낌이 납니다. 모더니즘의 대표적 작가인 이상의 집도 이 서촌에 있습니다. 이곳을 특별하게 소개시켜 드리는 것은 제가 석사 논문을 이상의 날개를 썼고 특히 제가 이 부근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북촌과 서촌은 제가 점심시간에 항상 돌아다니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전통 재래시장인 통인시장도 여기에 있습니다. 2011년 시청률 25% 이상을 기록한 뿌리 깊은 나무, 글자를 몰라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하여 세종대왕은 우리의 소리를 딴 우리의 글자를 만드셨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한글의 우수성. 이 서촌에서 세종대왕이 탄생하셨다고 합니다. 이 표지석은 경복궁역에서 가까운 독일 안경원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촌에는 세종마을 음식 문화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촌에는 제 직계조상인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본가가 있었습니다. 통의동에 있는 백송터가 바로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본가 터입니다. 산은 높고 바다는 깊다. 하늘에서 논일고 바다에서 즐긴다. 바로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남기신 글귀입니다. 백송터는 경복궁역 3번 출구에서 약 100m쯤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다시 전주 한옥마을로 돌아와 이날 저는 경기전의 마지막 관람객으로 입장했습니다. 제가 입장하자마자 입장객 마감을 했습니다. 경기전도 서울의 궁궐처럼 돌아보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넓었습니다. 이때 제 핸드폰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어서 약 30분간 매표소에서 충전시켰습니다. 유튜브의 생명은 영상이니까요. 수령이 250년 된 회화나무라고 합니다. 전주의 경기전은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를 모신 본가입니다. 태조 이성계의 본이 전주 이씨입니다. 사실 조선왕조 500년은 당시의 실권을 누가 잡았든 간에 최고 상징적인 권력은 호남에서 나온 겁니다. 조선의 27대 왕은 모두 전주 이씨 가문이었으니까요.
이것은 팩트라서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권력을 휘두른 건 공신들 또는 살인파들이었습니다. 당시의 권력에선 지방색은 크게 눈에 띄진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조선 후기로 갈수록 실권력은 영남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그것이 현대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김삿갓은 봅니다. 김삿갓은 권력에는 흥미가 없지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행태와 양상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권력의 묘미는 기존 규칙을 무력화시키는 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마약과 같은 것이지요. 수복청, 이곳은 경기전을 관리하던 관리들이 살던 곳입니다. 여기가 수복청이라고 합니다. 수복청. 하급 관리들 숙소랍니다. 여기가. 관리하는 공무원들, 하급 공무원들. 이곳 경덕헌은 경기전을 지키는 수문장이 있던 곳이라고 합니다. 굴뚝이 매우 흥미롭게 생겼습니다. 마청, 여기는 지금으로 치면 전용 차고지였을 겁니다. 마부와 말이 있던 곳입니다. 서재, 이곳은 유교에서 가장 중시한 제사를 모시던 곳이었습니다. 동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쪽과 동쪽 양쪽에 있었습니다. 어정, 이곳은 우물입니다. 물이 가장 중요하죠. 제기고, 이곳은 제사용 그릇들을 모아두는 곳입니다. 잔사청, 이곳은 제사를 지내기 전 준비를 하는 곳입니다. 조병청, 이곳은 약과나 과자, 곡식 등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제사 음식을 보관하는 곳이었습니다. 용실, 이곳은 전용 방앗간입니다. 여기서 곡식을 빻아가지고 제사 음식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디들방아, 철거통. 이제 임금님의 초성화를 보관하고 있는 어진박물관을 가봅니다. 태조 이성계, 세종, 영조, 정조, 고종의 초성화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특히 태조 이성계의 어진은 600년 이상을 보관하고 있었다니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진박물관에서 가장 핫한 어진실입니다. 조선 27대 왕 중에서 현존하는 어진은 태조, 영조, 철종 어진 등 단 3점뿐이라고 합니다. 세종과 정조 어진은 세간에 전해지는 골격을 토대로 그린 것이고, 고종과 순종 어진은 남아있는 사진을 토대로 그린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어진박물관에 있는 모든 어진은 모사본이라고 합니다. 태조 이성계의 어진은 각종 전쟁에서도 훼손되지 않고 보존되어 왔다고 합니다. 이는 실로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600년이 넘도록 종이로 된 임금님의 초성화를 보존한다는 것은 결코 인간의 힘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 옷은 제사를 올리던 제주의 복장이라고 합니다. 힘들었던 여독을 풀고 또 자축하기 위해서 호프집에 들렸습니다. 이게 지금 뭐죠? 이게 저희 찹쌀 전통 누룽지 통닭. 아, 찹쌀 전통 누룽지 통닭. 네. 네. 테라 생맥주 한잔 하고 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1박을 하려고 찜질방을 찾아갔습니다. 쉼 전주 스파. 전주시 인우동에 있습니다. 가격도 적당했습니다. 스파가 1층에서 7층까지입니다. 평범하게 12시간 초과에 1,000원입니다. 여기 예전의 이름이 한옥스파였나 봅니다. 홀로 1박을 하기엔 딱 좋았습니다. 평일이라 그런지 크게 붐비지는 않았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도 있었습니다.
여기도 여러 종류의 찜질방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보통 온도의 힐링 쉼터도 있었고 땀을 식히는 얼음 쉼터도 있었습니다. 온도가 높은 소금 쉼터, 여성 전용 수면실도 따로 있었습니다. 개인 전용 수면실도 있었습니다. 7층까지 있어서 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오락실도 있었습니다. 이 건물에는 헬스장도 있었습니다. 매점은 저녁 8시까지는 열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참을 즐기는 분들이 이용하고 계셨습니다. 쉼 전주 스파에서 하룻밤 묵었습니다. 아주 깨끗하고 쾌적하게 잘 자고 지금 전주 종합 스포츠센터 수영장으로 가려고 합니다. 수영을 하고 전주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나주까지 가려고 합니다. 지금 아직 6시가 안 돼서 껌껌합니다. 전주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은 쉼 전주 스파에서 약 2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전주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시간 안내입니다. 총 6개의 레인이 있었는데 조금 노후해 보였습니다. 자유수용 1일 입장료 3,000원입니다. 전주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지금 6시 다 돼갖고 첫 타임 수영장 이용객들이 저 앞에 몰려 있습니다. 저도 수영을 하고 이따 시외버스를 타고 나주로 갈 계획입니다. 아침 시간이라서 그런지 자유수영객보다는 강습생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렇게 일찍 수영을 한 이유는 광주로 가는 10시 20분 버스를 타기 위해서입니다. 전주에서 나주로 가는 직행 시외버스가 없습니다. 저로서는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진짜로 전주에서 나주로 가는 직행 시외버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광주로 가야 합니다. 광주 종합버스터미널에서 나주로 가는 시외버스로 갈아타야 합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다시 나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이렇게 전주 여행은 끝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